개어지 새끼 우리 좀 웃겨봐.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동아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활을 받아들었다. 인천의 차가운 거리에서 살아남은 고아. 오늘 그는 명문 화랑학교의 무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재능쇼가 아닌 계획된 조롱의 희생자로 석진 코치의 눈에는 냉소적인 기쁨이 빛났다. 그는 자신의 스타 선수가 다쳤을 때 동아를 대체품으로 선택했다. 정치인들과 기업인들로 가득 찬 관중석. 동아는 평생 이런 세계에 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피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첫 화살을 당겼을 때 모든 웃음소리가 멈췄다.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갔을 때 누군가 관중석에서 일어섰다. 저건 불가능해. 그날 밤 한 소년의 운명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스포츠의 부패한 시스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천의 차가운 겨울 아침, 동아는 화랑학교의 철창 사이로 양궁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12살 소년의 작은 손가락이 차가운 쇠창살을 꽉 쥐었다. 그의 눈동자는 갈망과 동경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에는 현실의 쓰라림이 스며들어 있었다. 또 왔냐 거지 새끼. 경비원이 소리치며 창살을 쾅 쳤다. 동아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저 조금 더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을 뿐이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그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 같았다. 매일 아침 그는 학생들이 고급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깔끔한 교복, 값비싼 양궁 장비,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 동해계 그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그가 결코 속할 수 없는 세계.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지켜봤다. 그의 피 속에는 아버지의 꿈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오늘도 지켜봐 주세요.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찢어진 운동화 밑창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닿았다. 배는 고팠지만 양궁에 대한 갈증이 더 컸다. 연례 양궁 대회 당일 화려한 사람들로 가득 찬 관중석을 바라보며 동아는 평소보다 더 멀리 숨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유명 인사들이 빛나는 옷차림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눈부셨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이런 젠장! 석진 강사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지훈이 어깨를 다쳤다고? 오늘 메인 무대를 누가 해? 정치인들과 후원자들이 다 와 있는데. 석진은 프로그램을 구겨주며 화를 참지 못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창가에 숨어있는 동해에게 꽂혔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절망에서 계산으로 그리고 냉소로. 거기 너,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동아는 얼어붙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선에는 따뜻함이 아닌 무언가 계산된 것이 있었다. 너 매일 여기서 훈련을 훔쳐보지 않니? 석진이 물었다. 이름이 뭐지? 동아입니다, 선생님. 소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동아라, 양궁 좋아하지? 동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완벽해. 석진이 비웃으며 조수들에게 말했다. 그에게 낡은 활을 주게. 관중들을 즐겁게 해줄 광대가 필요했어. 조수가 망설였다. 하지만 석진 선생님, 그는 그저 거지일 뿐입니다. 학교 이미지가 재능 경연 대회잖아, 그렇지? 모두를 조금 웃게 만들자. 그가 냉소적인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가 진짜 선수를 찾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어.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오락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동아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장난감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솟아올랐다. 기회. 그가 평생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낡은 활이 동아의 손에 쥐어졌다. 너무 커서 그의 작은 체구에 맞지 않았다. 활 시위는 달아있었고 화살촉은 무뎌져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게 뭐야? 한 여성이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킥킥거렸다. 거지를 데려온 거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자선 행사인가 보네. 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가 비웃었다. 동아의 뺨이 화끈거렸다. 눈물이 맺히려 했지만 그는 꾹 참았다. 이것은 그의 삶에서 익숙한 장면이었다. 언제나 그는 그들과 달랐다. 고아원에서도 거리에서도 항상 그는 구석에 있었다. 6살 때 부모님을 잃은 후 동아의 세계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고아원에서의 학대를 피해 도망친 그는 인천의 거리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때로는 상인들의 호의로,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화살은 심장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눈을 따라간다.
그의 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준김, 부당하게 쫓겨난 국가양궁 챔피언. 세상은 그의 이름을 잊었지만 동아는 결코 잊지 않았다. 아버지가 떠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가르쳐준 양궁의 기초가 그의 혈관에 흐르고 있었다. 동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가락이 활시 위에 닿자 온 세상이 사라지는 듯했다. 웃음소리, 비웃음, 배고픔, 추위, 모든 것이 흐려졌다. 오직 그와 활 그리고 관역만이 남았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완벽한 중앙을 꿰뚫었다. 순간적인 침묵이 경기장을 감쌌다. 그리고 곧 예의상 하는 박수 소리가 들렸다. 운이 좋았겠지, 사람들은 생각했다. 석진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는 의아해하며 팔짱을 꼈다. 동하는 두 번째 화살을 집어들었다. 이제 그의 자세는 무언가 달랐다. 마른 몸은 수년간의 보이지 않는 훈련으로 다져진 근육을 드러냈다. 폐품 골목에서 줍고 몰래 만든 활로 연습한 수천 시간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화살도 세 번째 화살도 정확히 중앙을 맞췄다. 관중석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불편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쇼가 아니었다. 여섯 번째 화살이 날아갔을 때 다섯 번째 열 어딘가에서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그러나 결연히 일어섰다. 민호박, 동아 아버지의 옛팀 동료이자 현 국가양궁연맹 이사.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인식의 빛이 혼합되어 있었다. 열 번째 화살이 완벽하게 관역 중앙에 꽂히자 경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이 정확도는 단순히 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 특히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소년에게는 거의 초자연적인 것이었다. 민호의 시선이 동에서 석진으로 옮겨갔다. 석진은 이제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었다. 기술, 자세, 모두 분명했다. 한준김의 유산이 이 거리의 소년 안에 살아있었다. 이어질 일들은 한국 스포츠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 민호가 관중석에서 내려오는 동안 동아는 그저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마지막 화살을 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처음으로 그는 창살 너머가 아닌 직접 경기장 안에 서 있었다. 석진은 당황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하지만 민호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동아를 자세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매, 그 자세,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내 이름이 뭐니? 민호가 조용히 물었다. 김동아입니다, 선생님. 한준김의 아들. 동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경심을 담아 불리는 것을 듣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민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단단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리 와라, 동아야. 이야기할 것이 많구나. 동아는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화랑학교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에게 이곳은 평행 우주와 같았다. 웅장한 문, 최첨단 장비, 우아한 유니폼, 그리고 마치 텔레비전 광고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젊은이들. 동아는 자신이 침입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지, 고아, 명예가 훼손된 사람의 아들. 그 대조는 고통스러웠다. 학생들이 고급차에 값비싼 수입 활을 가지고 도착하는 동안 동아는 버려진 벽에 거리를 표시하기 위해 즉석 로프를 사용했다. 그의 관역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판지 조각의 수추로 그린 원이었다. 훈련을 관찰하기로 결정한 첫날, 경비원이 그를 거칠게 쫓아냈다. 여기는 너 같은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에는 명백한 악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었다. 누가 속하고 누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지 구분하는.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니? 민호가 차 안에서 물었다. 동아는 어깨를 으쓱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림자처럼 있다가 사라지길 바랐죠.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아버지도 그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다. 처음에는 영웅으로, 그리고 나서는. 동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들이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깨끗한 거리, 밝은 간판, 웃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그가 결코 속하지 못했던 세상이었다. 비가 오는 날, 훈련을 볼 수 없을 때, 동아는 공공도서관에 피신해 한국 전통 양궁에 관한 책을 공부했다. 그는 눈을 감고 각 동작을 시각화했다.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 사이에 상상의 활을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날을 꿈꿨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구나. 민호가 말했다. 마치 동아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차가 서울의 번화한 지역으로 들어서자 동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호의 따뜻한 손이 그의 어깨를 짚었을 때 처음으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민호의 차가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동안 동아는 처음으로 자동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깊은 안전함이 그를 감쌌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양궁을 하고 있었다. 온기와 웃음이 가득한 꿈이었다. 동아야 일어나렴. 도착했단다. 민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동아는 눈을 떴다. 그들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동아가 알던 어떤 집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자. 내일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민호의 아파트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깨끗한 이불, 부드러운 베개, 뜨거운 샤워. 동에게는 이 모든 것이 사치였다. 샤워를 하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 따뜻한 물이 그의 몸을 적시는 동안 수년간의 고통과 외로움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국수를 먹으며 동아는 처음으로 자신이 귀중한 존재로 대우받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의심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맴돌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언제 그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동아를 국가양궁연맹 사무실로 데려갔다. 현대적인 건물, 유리벽, 대리석 바닥. 동아는 초라한 옷차림에 움츠러들었다. 걱정하지 마. 민호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네 재능 때문이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임원들이 민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시선이 동아에게 머물렀다가 의문과 호기심으로 가득 찬 채 다시 민호에게 돌아갔다. 나중에 설명할게. 민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그를 테스트해야 해. 그들은 실내 훈련장으로 갔다. 최첨단 장비, 정밀한 관역, 엄격한 공기 순환 시스템. 동아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창살 너머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민호가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빛나는 새 활이 있었다. 그것은 동아의 몸에 맞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다. 이건 제 것인가요? 동아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이제부터 그렇단다. 네 아버지가 쓰던 것과 같은 브랜드야. 동아는 조심스럽게 활을 들었다. 완벽하게 균형 잡힌 무게, 부드러운 감촉, 삶의 고난에 굳어진 그의 손에 이상하게 잘 맞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연결고리였다. 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자, 이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 민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동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기억했다. 화살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그가 활시위를 당기자 온 세상이 다시 한번 사라졌다. 첫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완벽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른 임원들은 경외심으로 속삭였다.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야. 한 남자가 말했다. 이건 유산이야. 동아는 활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이 활의 나무 표면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무언가에 속한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세계,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을 것이다.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 동아의 시연이 끝나자 회의실이 소용돌이쳤다. 임원들은 서로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호는 그들을 진정시키려 손을 들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재능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8파해 전에 잃어버린 것의 귀환입니다. 한 나이든 임원이 안경을 고쳤었다. 박 이사님, 그 말씀은 내 한준김의 아들입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우리가 버린 사람의 아들이죠. 침묵이 내려앉았다. 많은 임원들이 불편하게 자리를 바꿨다. 그들 중 일부는 한준의 추방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다. 동아는 이 모든 대화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던 것은 단지 아버지가 부당하게 대우받았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를 공식 프로그램에 등록시키겠습니다. 민호가 결정을 내렸다. 오늘부터. 그날 오후 동아는 연맹 숙소로 이동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그에게는 궁전과 같았다. 깨끗한 침대, 책상, 창문에서 보이는 실제 풍경. 그는 손가락으로 매트리스를 쓰다듬었다.
지난 6년간 그가 잤던 골판지 상자와 다리 및 콘크리트 바닥과는 너무나 달랐다. 이게 진짜인가요? 그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의 눈이 슬픔으로 흐려졌다. 네가 여기 있어야 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었지만 네, 진짜야, 동하야.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다. 규칙적인 식사, 따뜻한 샤워, 깨끗한 옷. 동아는 매일 밤 잠에서 깨어 자신이 다시 다리 밑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방문했다. 그는 동에게 새 운동복, 양궁 장비 그리고 약속을 가져왔다. 다음 주에 공식 평가가 있을 거야. 그가 설명했다. 내 재능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회야. 동아의 위장이 긴장으로 조여들었다. 그들이 저를 다시 쫓아내면 어떡하죠? 민호가 웃었다. 불가능해. 네가 지난번에 한 것을 그들이 봤어. 하지만 동하는 확신하지 못했다. 경험상 좋은 일들은 오래가지 않았다. 평가 당일 동하는 연맹의 주요 훈련장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모든 코치, 모든 임원, 그리고 몇몇 유명 선수들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한번 전시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저 아이가 한준의 아들이라고? 한 코치가 의심스럽게 속삭였다. 길거리에서 살았다던데.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어떻게 제대로 된 기술을 가질 수 있겠어? 동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귀가 멍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다. 다시 한번 그는 자신이 속하지 않는 공간에 서 있었다. 다시 한번 그는 조롱거리였다. 민호가 그의 어깨를 짚었다. 긴장하지 마. 그들은 곧 알게 될 거야. 동하는 화를 들어올렸다.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의 세계에서 그의 자리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나는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갔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완벽한 중앙을 꿰뚫는 소리. 탁! 몇몇 코치들이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 운이 좋았겠지. 그들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동아는 두 번째 화살을 집어들었다. 어제 민호가 그에게 준 새 장갑이 그의 손에 꼭 맞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내 몸의 연장이다. 그것을 느껴라. 두 번째 화살이 날아갔다. 다시 한번 완벽한 중앙,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각각의 화살은 이전 것의 옆에 정확히 꽂혔다. 이제 웅성거림이 훈련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한 노련한 코치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저건 우연이 아니야. 그가 옆 사람에게 말했다. 동아는 이제 완전히 몰입했다. 관찰자들은 사라졌고 비웃음과 의심도 사라졌다. 오직 그와 활, 그리고 관역만이 존재했다.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유연해졌고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다. 여섯 번째 화살이 날아갔을 때 한 젊은 선수가 작게 탄성을 질렀다. 저 자세, 한준 김의 자세야. 열 번째 화살이 관역에 꽂히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10개의 화살이 모두 관역 중앙에 완벽하게 모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었다. 민호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천천히 다른 사람들도 합류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점점 더 열정적으로. 곧 전체 훈련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동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이런 반응에 익숙하지 않았다. 거리에서의 삶은 그에게 칭찬보다는 무시와 냉대를 가르쳤다. 가장 나이 든 코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한준의 아들이구나. 그가 말했다. 그를 다시 보는 것 같아. 동아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코치는 동아의 어깨를 꽉 잡았다. 너의 아버지는 내가 본 가장 순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것을 다시 보고 있구나. 민호가 동아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눈은 자부심으로 빛났다. 이제 그들이 알았니? 그가 속삭였다. 그러나 훈련장 뒤편에서 석진의 얼굴이 어둡게 변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고 눈은 분노로 번뜩였다. 그는 조용히 훈련장을 떠났다. 밖에서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최 이사님. 석진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준 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확실한가? 네,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버지보다 더 뛰어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해했네. 우리가 처리하겠네. 석진은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여전히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즐겨라, 거지 새끼. 오래가지 않을 테니까.
훈련장 안에서 동아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어딘가에 속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싸움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훈련장에서의 환호가 가라앉은 후 동아는 민호와 함께 연맹 카페테리아로 향했다. 처음으로 그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낯선 경험이었다. 동아는 음식을 바라보며 주저했다. 먹어도 돼. 민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것이야. 동아는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다. 집 없는 생활 동안 그는 한 번에 최대한 많이 먹는 법을 배웠다. 다음 식사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억제했다. 주변 사람들처럼 먹으려고 노력했다. 다른 테이블에서 선수들이 그를 훔쳐보고 속삭였다. 동아는 그들의 시선을 느꼈다. 판단, 호기심, 때로는 질투.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무리 화를 잘 쏜다 해도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식사 후 민호는 동아를 조용한 회의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나이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동아야, 이분은 윤지성 이사님이야. 국가체육윤리위원회 위원장이셔. 동아는 작게 인사했다. 윤지성은 노련한 눈으로 그를 살폈다. 내 아버지를 알았다. 그가 말했다. 뛰어난 선수였지. 더 중요한 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동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다. 때로는 그의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를 기억하십니까? 동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윤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을 수 없지. 그리고 그에게 일어난 일도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사님, 이제 우리가 그 일을 바로잡을 때가 됐습니다. 윤지성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쉽지 않을 거야. 석진은 여전히 강력한 인맥을 가지고 있어. 최근에는 그의 제자들이 올림픽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하지만 증거가 있으면요? 민호가 물었다. 윤지성이 한숨을 쉬었다. 어떤 증거? 한준의 장비는 절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제가 침묵했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동아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마침내 민호가 동아의 손을 잡았다. 네 아버지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추방되었다. 그의 활이 규정에 어긋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었지. 조사를 이끈 사람은 석진이었다. 윤지성이 말을 마쳤다. 동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사람이 화랑학교에. 그래, 민호가 말했다. 그가 네 아버지의 코치였어. 그리고 네 아버지가 추방된 후 그가 국가대표팀의 자리를 차지했지. 동아의 머릿속에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아버지의 울음소리, 어머니의 비명, 갑자기 바뀐 생활. 전부 그 한 남자 때문이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동아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윤지성이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아. 오래된 일이고 대부분의 증거는 이미 사라졌을 거야. 민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하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동아죠. 윤지성이 의아하게 쳐다봤다. 그의 재능은 타고난 것입니다. 정식 훈련 없이 거리에서 살면서도 그는 이미 프로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어요. 이것은 한준의 기술이 순수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윤지성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관점이군. 동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민호의 눈이 결의로 빛났다. 우리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네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너를 위해. 동아의 가슴 속에서 희망과 결의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의 싸움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의를 향한 것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동아는 일찍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어제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 석진, 배신. 모든 것이 이제 조금씩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이미 몇몇 선수들이 아침 훈련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우아했다. 동아는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의문이었다. 거리의 아이, 추방된 챔피언의 아들. 노크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다. 동아야, 준비됐니? 민호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동아는 공식적으로 국가양궁연맹의 유소년 프로그램에 등록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민호와 함께 연맹 본부로 향하는 길에 동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다. 사람들은 일터로 서두르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했다. 정상적인 삶,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긴장돼요. 동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하지만 네가 이길 거야. 연맹 본부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이게 무슨 일이죠? 동아가 물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모르겠어. 누가 언론에 알렸나 보군. 그들이 로비로 들어서자 질문이 쏟아졌다. 이 소년이 한준 김의 아들입니까? 거리에서 살았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양국 연맹이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는 건가요? 민호는 동아를 보호하듯 감쌌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도착하기 전에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을 멈춰 세웠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군요. 석진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최 이사가 서 있었다. 거리의 고아가 영웅이 되는 이야기라니. 민호가 굳어졌다. 석진 씨,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석진이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까지 미치지 않았다. 나도 이 연맹의 일원이잖아요. 새로운 재능을 환영하러 왔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비웃음이 동아의 가슴을 찔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아버지를 파멸시킨 남자였다. 여러분, 석진이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한준 김의 아들이 돌아온 것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기자들이 재빨리 메모를 시작했다. 한준 김은 규정을 어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증거가 있었고 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한 사항이었죠. 감정에 휘둘려 스포츠의 진실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민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당신이 만들어낸 거짓 증거였잖아. 완전한 침묵이 로비를 감쌌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고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됐다. 석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군요, 박 이사님. 그런 발언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커져버린 느낌이었다. 그저 화를 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는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때 민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럼 진실을 밝혀봅시다. 민호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오늘 여기서 로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민호의 도전적인 말에 석진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다가 곧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바뀌었다. 진실을 밝히자고요. 석진이 조롱하듯 말했다. 좋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당신이 숨기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흥분하여 더 가까이 모여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르게 번쩍였다. 8년 전 사건의 실제 분석 보고서입니다. 민호가 계속했다. 공식 조사 전에 작성된 원본이죠. 한준의 장비에는 어떤 불법적 조작도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석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그건 위조된 것일 겁니다. 3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서명한 문서입니다. 당신이 최종 보고서를 변조하기 전의 것이죠. 동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그의 아버지가 정말 결백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것이다. 최 이사가 앞으로 나섰다. 이건 매우 심각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기자들은 이미 열심히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소식이 퍼지고 있었다. 적절한 채널이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한준이 그런 적절한 채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거리에서 6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갑자기 로비의 뒤쪽에서 노인이 걸어 나왔다. 윤지성 이사였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노련한 코치가 함께했다. 나도 한마디 하고 싶군, 윤지성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나는 당시 윤리위원회 위원이었다. 우리는 석진 코치의 보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 다른 증거는 사라졌다고 했지. 석진이 목을 가다듬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그것은 절차상의 실수였을 뿐입니다. 윤지성은 고개를 저었다.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행동이었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동아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희미한 안도감.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최 이사가 석진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석진 씨.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동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잠시만요.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다. 10대 소년의 마른 체구가 갑자기 더 크게 보였다. 저는 제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동화가 말했다. 그가 어떤 소리로 웃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말했죠. 동화야, 화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할 수 있어도 화살은 할 수 없다. 로비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심지어 카메라 소리도 멈췄다. 제 아버지가 불법적인 장비를 사용했다면 어떻게 저 같은 아이가 거리에서 독학으로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피에 흐르는 겁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기술이요.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찼다. 민호가 동아의 어깨를 꽉 잡았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위한 정의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새로운 삶도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언론은 거리의 아이에서 양궁 영재로라는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다. 석진은 연맹본부에서 나오지 않았고 최 이사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다. 그러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동아는 민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된 것에 어색함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몇몇 기자들이 여전히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아가 물었다. 민호는 책상 건너편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동아야, 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단지 네 재능을 보고 놀랐어.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야. 너는 우리 스포츠의 진실성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 동아는 머리를 숙였다. 갑자기 모든 일이 너무 벅차게 느껴졌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다리 밑에서 자고 있었다. 오늘 그는 스포츠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저는 그냥 화를 쏘고 싶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제대로 된 기회를 갖게 될 거야. 그가 서류 한 장을 동에게 밀었다. 국가양궁연맹의 공식 초청장이야. 우리의 유소년 엘리트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거야. 전액 장학금으로. 동아는 서류를 바라봤다. 그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인쇄되어 있었다. 김동하. 더 이상 이름 없는 거리의 아이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가 물었다. 숙소, 식사, 교육, 최고의 트레이닝 시설, 최고의 코치들, 모든 것이 제공돼. 단지 자선이 아니야. 동아야, 너의 재능 때문이야. 동아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정말인가요? 완전히 진짜야. 그리고 민호가 주저했다. 이건 너의 아버지에게 행해진 불의를 바로잡기 시작하는 작은 방법이기도 해. 동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소매로 닦았다. 거리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것이 약점의 징후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게 감사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아버지가 불의를 당했을 때 침묵했어. 이제서야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윤지성 이사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눈은 친절했다. 준비됐니, 동아야? 기자회견을 시작할 시간이야. 동아는 눈을 크게 떴다. 기자회견이요? 민호가 일어섰다. 걱정하지 마. 네가 말할 필요는 없어.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동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동아는 갑자기 멈춰섰다. 기다려주세요. 그가 말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호와 윤지성이 놀라움과 관심으로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니? 윤지성이 물었다. 동아의 눈이 결연하게 빛났다. 제 아버지에 대해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 입으로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미소를 지었다. 네가 원한다면 물론이지. 동아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것이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동아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며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준비됐니? 민호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이 될 것이다. 거리의 그림자에서 살아온 소년에게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노출이었다. 내가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말하면 돼. 민호가 설명했다. 윤지성이 다가와 동아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새 양복이 조금 컸지만 그것은 그가 입어본 가장 좋은 옷이었다. 꼭 기억해라, 동아야. 윤지성이 말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네 편이야. 그냥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하면 돼. 마침내 그들은 무대 위로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밝게 번쩍였고 동아는 잠시 눈이 부셔 눈을 깜빡였다. 그는 민호와 윤지성 사이에 앉았다. 민호가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는 한준 김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 그리고 그의 아들 동아의 발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카메라는 계속해서 굴러갔다. 그리고 이제 민호가 말을 마쳤다. 동아가 직접 여러분께 몇 마디 하고 싶어 합니다. 동아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저는 김동아입니다. 한준김의 아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다. 모든 눈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6년 전 제 아버지가 불명예스럽게 스포츠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괴로움 속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호가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저는 고아원에서 도망쳐 거리에서 살았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며. 하지만 제가 잊지 않은 한 가지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화살은 심장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눈을 따라간다. 객석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기자들의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다. 석진 코치는 제 아버지를 파멸시켰습니다. 거짓 증거로, 권력 욕으로, 그리고 며칠 전 그는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제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아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분노와 결의가 그의 작은 체구에 힘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는 법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서서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객석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커져 전체 회견장을 채웠다. 기자들조차 감정에 북받쳐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윤지성이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준 김해 사례를 공식적으로 재조사합니다. 그리고 동아는 우리의 엘리트 프로그램에 합류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공정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동아는 민호와 함께 조용한 복도로 나왔다.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다. 잘했어, 동아야. 민호가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동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맑고 푸르렀다. 처음으로 그는 미래가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동아는 일찍 깨어나 뉴스를 확인했다. 그의 이야기는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거리의 영웅, 부당하게 추방된 챔피언의 아들의 귀환, 스포츠계 스캔들, 8년간의 거짓말이 밝혀지다. 김동아,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는 소년,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오늘 아침 뉴스 봤니?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찼다. 네, 동아가 대답했다. 조금 무섭네요. 걱정하지 마. 이건 좋은 일이야. 사람들이 진실에 목말라 있었던 거야. 그날 오후 동아는 처음으로 공식 훈련에 참여했다. 연맹의 최고급 시설에서 국가대표 코치의 지도 아래. 그는 여전히 거리에서 주워온 옷을 입은 아이처럼 느꼈지만 다른 선수들은 그를 달리 대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있었다. 자세가 놀랍군요. 수석 코치가 말했다. 완전히 자연스러워요. 이건 배울 수 없는 것이죠. 동아는 온종일 훈련했다. 그의 손가락이 아프고 어깨가 불타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석진이 변호사를 고용했어. 그가 말했다. 그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동아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는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야. 우리의 증거를 공격하고 네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더럽히려 할 수도 있어. 동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민호가 미소 지었다. 맞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화랑학교의 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석진의 행동에 대해 학교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아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다른 선수들과 코치들도 용기를 내어 나서기 시작했다. 한 은퇴한 양궁 선수가 TV 인터뷰에서 석진이 어떻게 경기 출전 선수를 선정할 때 뒷돈을 요구했는지 폭로했다. 또 다른 코치는 석진이 어떻게 가난한 배경의 유망주들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는지 증언했다. 연맹 사무실에서 윤지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든 이사들이 모였다. 한준김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가 선언했다. 우리는 시스템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최 이사는 불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들은 모두 검증이 필요합니다. 윤지성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8년 전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무고한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의 아들은 거리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동아는 민호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정말 변할까요? 그가 물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네가 시작한 거야, 동아야. 문이 열리고 윤지성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우리는 한준김의 사례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석진은 모든 직책에서 정지됩니다. 동하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승리였다. 그리고 윤지성이 계속했다. 우리는 더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선수 선발 과정, 모든 징계 절차, 모든 것이 재검토될 것입니다.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윤지성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던 것입니다. 윤지성 이사의 발표 이후 동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거리의 아이가 아니라 국가 양궁 프로그램의 공식 회원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전용 숙소에서 깨어나 전문 영양사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 후에는 체계적인 훈련과 학업이 이어졌다. 훈련 첫날 동하는 그의 주 코치를 소개받았다. 강사범은 60대의 조용하고 관찰력 있는 남자로 한국 전통 양궁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여겨졌다. 첫 만남에서 강사범은 단지 동아가 활을 쏘는 것을 지켜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10번의 완벽한 사격 후 강사범이 다가왔다. 너의 기술은 배운 것이 아니라 본능적이구나. 아버지가 잘 가르쳤어. 아버지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범님. 우리는 단지 몇 달 동안만 연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남아있구나. 진정한 양궁은 근육이 아닌 피에 있는 법이지. 동아는 그날부터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훈련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지 정확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철학, 역사, 호흡법, 몸과 마음의 연결에 관한 것이었다. 강사범은 동아를 신동이 아닌 천년 전통의 상속자로 대했다. 첫 공식 훈련 주간에 소녀는 신체적, 영양학적, 심리적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는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영양실조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훈련된 운동선수들의 평균보다 뛰어난 조정력과 반사신경을 보여주었다. 마치 이것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한 의사가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동아는 처음으로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함께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네가 정말 거리에서 살았다면서? 한 소년이 물었다. 동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정식 훈련 없이 그렇게 잘 쏠 수 있어? 다른 아이가 놀라움으로 물었다. 난 연습했어. 내 방식대로. 동아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 나이든 소년이 갑자기 일어났다.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쳤다. 내 이름은 지훈이야, 김지훈. 동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 이름은 익숙했다. 너 화랑학교에? 지훈이 웃었다. 그래, 내가 다쳤을 때 네가 대신 시연을 한 거지.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됐어. 동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훈이 자신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깨는 이제 괜찮아? 동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곧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동안 네 기술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나도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동아는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 세계에서 항상 이방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의 말은 그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훈련이 끝난 후 민호가 동아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건 네 아버지의 것이었어. 민호가 상자를 건네주었다. 동아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사용으로 낡은 전통 가죽 팔보호대가 있었다.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네 아버지의 것이야.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보관했지. 이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동아는 가죽을 만지며 눈물을 참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제가 이걸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아베오지의 팔보호대를 받은 후 동아는 그것을 훈련 때마다 착용했다. 낡은 가죽은 그의 피부에 따뜻하게 감겼고 매번 활을 당길 때마다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다. 그의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코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소년의 발전 속도는 믿을 수 없군. 한 코치가 강사범에게 말했다. 강사범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의 영혼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아의 성공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화랑학교는 연맹의 공식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석진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어느 아침 동아가 훈련장으로 걸어가는데 지훈이 뛰어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동아야, 봤어? 뉴스. 지훈이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석진이 화랑학교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진이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한준 김은 규정을 어겼고 그의 아들은 동정을 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성파리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동아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석진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그 말은 상처를 주었다. 걱정하지 마. 지훈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아. 같은 날 저녁 올림픽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민호는 동아가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왜 제가 가야 하나요? 동아가 물었다. 이것은 단지 네 아버지에 관한 것이 아니야. 민호가 설명했다. 이것은 우리 스포츠의 미래에 관한 것이야. 그리고 너는 그 중심에 있어.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아는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이런 공식적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는 것을 느꼈다. 석진이 변호사와 함께 입장했다. 그는 동아를 보고 차갑게 노려봤다. 동아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준 김 사건의 재조사 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윤지성이 회의를 시작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선발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진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우리는 이 재조사가 감정에 휘둘린 결정이라고 봅니다. 한 어린 소년의 슬픈 이야기가 확립된 사실들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민호가 반박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보고서, 조작된 테스트 결과, 그리고 산 증인들이죠. 긴 논쟁이 이어졌다. 석진의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위원회 구성원들은 의견이 분분했다. 동아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의 운명이 이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마침내 한 오래된 여성 위원이 발언을 요청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석진 씨, 당신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결백하다면 조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석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을 더듬었다. 나는 내 명예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그녀가 계속했다.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더 있는 건가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석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지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이 위원회는 한준 김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 석진이는 모든 공식 직위에서 정지됩니다. 동하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시작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석진이 동하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와 네 아버지는 항상 패배자일 뿐이야. 동아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제 아버지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석진의 위협적인 말을 뒤로하고 동아는 민호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그들이 복도를 걸을 때 민호가 동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동아야. 용기 있게 그를 똑바로 마주했구나. 동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석진의 눈에서 본 증오는 실제였다. 그는 위험한 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조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되었다. 윤지성이 위원장으로 지명되었고 5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합류했다. 그들의 임무는 한준 김해 장비와 당시의 증거물들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석진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모두 동원하여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 한 주요 스포츠 신문에 그가 쓴 칼럼이 실렸다. 감정이 사실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썼다. 한 불우한 소년의 사연이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도 그것이 스포츠의 진실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저녁 동아는 연맹 기숙사의 방에서 그 기사를 읽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석진은 여전히 그를 불우한 소년으로 묘사하며 그의 재능과 진실성을 무시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지훈이 말했다. 그는 이제 동아의 룸메이트가 되었다.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어. 한편 조사위원회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한준의 장비를 다시 검사한 결과 어떠한 불법적 조작의 흔적도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제출된 사진 증거에 조작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다. 윤지성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올림픽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윤지성이 말했다. 한준 김해 장비는 완전히 규정에 맞았습니다. 오히려 제출된 증거 사진이 조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물결이 퍼졌다. 한 위원이 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윤지성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모든 증거는 석진 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준을 제거하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최 이사가 불편하게 자리에서 꿈틀거렸다. 이런 주장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는 법적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윤지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위원회는 3시간 동안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일부는 법적 위험을 우려했고 다른 일부는 공개적인 사과와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한준 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결과 우리는 그가 부당하게 징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장비는 완전히 규정에 맞았으며 그에 대한 혐의는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한준 김의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또한 석진이는 모든 공식 직위에서 영구적으로 제명됩니다. 성명이 발표되자 석진은 경로했다. 그는 연맹 본부로 돌진했지만 경비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가 소리쳤다. 너희들은 모두 그 거지 아이에게 속고 있어. 그의 분노의 모습이 모든 뉴스 채널에 방영되었다. 그의 평판은 하루 만에 무너졌다. 동아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승리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다. 슬픔, 안도감, 그리고 가벼운 허무함.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아버지는 이것을 볼 수 없었다. 그날 밤 동아는 숙소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그가 속삭였다. 당신의 이름이 다시 빛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된 그날 밤 이후 6달이 흘렀다. 인천의 혹독한 겨울이 점차 부드러운 봄으로 바뀌었다. 훈련 캠프에는 벚꽃이 만개했고 새롭게 구현된 포용 프로그램을 통해 발견된 새로운 재능들이 꽃피우고 있었다. 동아는 이제 국가 청소년 대표팀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한때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불신에 찬 소년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존재했지만 현재의 그는 규율, 목적,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의 타고난 재능은 이제 적절한 훈련으로 정제되어 그를 세대에서 가장 유망한 양궁 선수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넌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강사범이 말했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라. 위대함은 시간이 필요하다. 동아는 사범의 말을 새겼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맴돌았다. 거리에서의 생활,
배고픔,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소외감. 그 경험들은 그를 형성했고 그의 일부가 되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민호가 훈련장을 방문했다. 그의 얼굴에는 특별한 미소가 있었다. 동하야, 때가 왔다. 민호가 발표했다. 연맹이 네 아버지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복권하는 특별 행사를 개최할 거야. 그리고 네가 메인 시연을 맡게 될 거야. 동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모든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거야. 이것은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야. 행사 당일 동하는 연맹의 메인 경기장으로 향했다. 장소는 이미 관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치인들, 스포츠 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그중에는 지훈의 얼굴도 보였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자신의 훈련을 재개했다. 대기실에서 동하는 아버지의 팔보호대를 천천히 착용했다. 낡은 가죽이 그의 팔에 감겼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다. 긴장돼? 지훈이 물었다. 그는 동하를 응원하러 왔다. 조금? 동하가 인정했다. 하지만 준비됐어. 그의 이름이 호명되자 동하는 경기장으로 걸어나갔다. 파랑학교에서 처음 그를 조롱거리로 내세웠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번에는 존경과 기대가 가득한 눈빛들이 그를 맞이했다. 동하는 자신감 있게 자세를 잡았다. 이 시연은 제 아버지 한준 김에게 바칩니다. 오늘 한국 양궁의 공식 기록부에 다시 이름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그의 화살이 완벽한 정확도로 날아가 50m 밖의 관역 중앙을 꿰뚫었다. 관중들은 진심 어린 존경의 박수를 보냈다. 관중석에 있던 지훈이 가장 먼저 일어나 경의를 표했다. 시연이 끝난 후 윤지성 이사가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한준 김은 불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순수한 재능은 그의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윤지성은 금색 명판을 들어올렸다. 이제부터 이 훈련장은 한준 김 기념 양궁장으로 명명됩니다. 동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하는 민호에게 물었다. 정말 제가 언젠가 올림픽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확신해. 민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화살은 메달을 가져오는 화살이 아니라 불의를 바로잡는 화살이다. 동하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계속했다. 한때 구걸했던 그의 손에는 이제 활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원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딘가에서 그는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고 확신했다. 다음 화살은 당신을 위한 거예요, 아버지. 그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그 다음 화살은 저를 위한 거고요.